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전천고등학교 1학기 중간 확통시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실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명의 학생 중에서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할 학생을 뽑는데 5명 이상 뽑는 경우 수다. 그러면 5명, 6명, 7, 8, 9명 뽑아가면 되겠죠. 자, 9명 중에서 5명을 뽑겠다. 9명 중에서 6명 뽑겠다. 7명, 8명, 9명. 자, 식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계산을 직접 하는 건가요? 와, 구컨베레시오노? 와, 그런 건 아니겠죠? 자, 뒤에 숫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된다는 것은 뭔가 있는데 뭘까요? 자, 이건 9컨비네이션 4, 9컨비네이션 3, 9컨비네이션 2, 9컨비네이션 1, 9컨비네이션 제로. 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근데 이 전체를 합하게 되면 뭐가 되죠? 그러면 이제 9컨비네이션 제로부터 이제 9컨비네이션 9까지 다 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결과의 얼마? 반.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9제곱을 2로 나눈 2의 8제곱 이런 형태가 됐습니까? 2의 8제곱이 얼마가? 256이었던가요? 자, 256 이 결과가 우리 문제풀이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해서 계산에 대한 그 수식을 좀 현명하게 어떻게 잘 처리해서 할 수 있느냐, 뭐 문제랑 연결시켜서요. 자, 5명 이상 뽑는 경우 수 9명 중에서 그러면 식이 나와 있고, 자, 이 부분이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걸 보고 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배운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뭐 그러한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검은 바둑돌 6개, 흰 바둑돌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십시오. 좌우 대칭이 되어야 되겠다. 우와, 조금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개수가 13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 가운데 부분은 좀 하나가 남는 흰 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운데. 자, 그러면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좌우 대칭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대칭해야 되겠다. 와, 저는요, 요 한쪽 이쪽만 열심히 나열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되죠? 여기에 이제 검은 돌이 만약에 이렇게 왔다고 치면 이쪽은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되도록, 이쪽은 자동이죠, 자동. 그러니까 한쪽만 나열하게 되면 나중에 반대편 쪽은 대칭이 되도록 하는 자동으로 나열. 그러니까 이쪽은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와, 그렇다면 한쪽 편만 완벽하게 나열하는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칭이 되려고 해주면 좌우에 일단은 색깔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 좌측에, 그러니까 검은 돌 3개, 흰 돌 3개, 이렇게가 나열돼야 되죠. 그래야 반대편도 검은 돌 3개, 흰 돌 3개 대칭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한쪽에 검은 돌이 2개인데 이쪽에 4개.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생각보다 좀 간단한 문제가 됐습니다. 와, 같은 문자처럼 이제 같은 검은 돌, 흰 돌 이렇게 되니까 6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거니까 3팩토리얼로 각각 나누겠다. 자, 6, 5, 4 하나 소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3팩토리얼 했으니까 소거가 되니까 20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이디어를 조금 냈더니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맨 처음엔 좀 걱정을 좀 했죠. 좌우 대칭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니까 개수가 좀 다르니까 정 가운데 하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흰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개수 많은 거. 자, 그랬을 때 한쪽 편만 열심히 잘 나열하게 되면은 반대편은 자동으로 해서, 그래 이제 대칭 되게 되는 모양으로 이제 자동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잘 기억해주면 다른 문제 풀이도 보탬이 되겠죠. 자, 11번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13번 출발합니다. 9의 15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나머지를 구해라. 자, 근데 9하고 100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자, 9하고 100하고 관련을 찾으려면 이 나누는 숫자하고 관련성 있는 부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9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9는 10-1 이렇게 하는 순간 요 10이 관련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0-1의 15제곱이다. 하하, 이런 관점이니까 이건 뭡니까? 이항정리에서 나온 거네요. 15 컨비네이션 제로 마이너스 1의 15제곱 더하기 15 컨비네이션 1, 10의 1제곱. 그 다음은요, 15 컨비네이션 2,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13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쭉쭉 계속 가는데 이미 여기서는 뭐 100이 제곱되어 있으니까 뭐 관심이 없죠. 자, 나머지는 이 앞쪽 부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요. 여기는 15 곱하기 10 해서 150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100으로 나는 나머지니까요. 100은 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 이제 50이 나머지가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오호호. 자, 이건 뭐 고1 때 나머지 정리 공부할 때도 나왔던 그런 패턴인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항 정리가 간단한 거죠. 자, 가볍게 문제풀이가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9가 나눠주는 수 100하고 관련된 10-1로 처리해서 이항 정리식 형태 요거의 전개식이다 라는 이 부분 정도만 처리해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16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다. 재밌네요. 자, 부등식이라는 것은 좀 달리 생각하면요, 8보다 작거나 같으면 8, 7, 6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했던 중복조합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자연수가 됐네요. 와,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a라는 것을 a 프라임 이렇게 자, 각각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뭐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허락해서 8개를 선택해 가는 건데 뭐 한 개는 최소한 선택해야 되겠다 하니까 뭐 일을 미리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하게 되면 자, 3을 가서 빼니까 어떻게 되죠? 8에서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쪽 파트 부분이 5, 4, 3, 2, 1, 0 뭐 이런 형태의 숫자들이 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을 그러면 가볍게 처리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허락해서 선택 안 하는 거에서부터 선택 하나 한다. 아, 이거 기왕 쓰기면 다 쓰죠 뭐. 3개, 4개, 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5개를 선택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3, 2 컨비네이션 제로가 되겠고 4에 3 컨비네이션 1 되겠고 5에 4 컨비네이션 2 그러면 뭐 규칙이니까 5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다. 앞에 숫자가 차곡차곡 커져가는 것은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하고 관련 있죠? 파스칼 삼각형. 삼각형에서 어떤 이론입니까? 근데 뒤에 숫자도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결과들을 구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학습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요, 이 부분은 7 컨비네이션에서 다음 칸이니까 8 컨비네이션 5에서 계산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8 컨비네이션 3 처리되는 거니까 8, 7, 6, 3, 2, 1 약분하면 56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해서 계산을 좀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죠? 부등식 두려울 거 없습니다. 자연수라는 부분들이 좀 조건인데, 자, 분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처리, 일 주는 걸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부등식이 되겠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겠다는 뜻이고 쫙 써져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이 커져가는 부분들이 파스칼 삼각형과 관련있다. 단원 연계성 부분만 정확하게 학습이 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이거 계산할 때 이 부분 잘 안 되시면요. 이거 이제 3 컨비네이션 제로로 고쳐도 똑같은 거고 이렇게 합하면 이게 이제 4 컨비네이션 1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합해지고 그 부분 이제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하키 스틱이라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실 텐데 그 모양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연결해서 깔끔 처리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계산하는 절차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뭐 이 정도는 확실하게 좀 자신있게 답할 수 있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16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천천고 확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7단으로 된 계단을 한 단 또는 두 계단씩 쫙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문장을 건데 한 단, 두 단은 뭐 두 번씩이나 써줬으니까 확실하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전부 다 한 단씩 올라간다라고 해주면 A라고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두 단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B로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이 부분은요. 이렇게 문자로 하게 되면 이제 문자 이것도 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자,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은 한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 한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는 이건 뭐 A1이라고 해주면 이건 당연히 한 개가 되겠죠. 자, 그럼 두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A2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도 있고 왕창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되죠. 자, 근데 이제 계단을 세 계단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세 계단 올라가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계단에서 왕창 이렇게 됐습니까? 오호, 한 계단에서 왕창 두 칸을 가거나 아니면 두 계단 올라간 거에서 한 칸 가거나 그러니까 A2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AN 플러스 2는 이퀄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이렇게 해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피보나치 형태의 정화식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요. A3는요. 이거 더하기 해서 3이고요. A4는요. 더하기 해서 5고요. A5는 8이 되겠고요. 6는 13, 7, 21 구해졌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수완 파트에서 수열 배울 때라든지 아니면 이쪽 확통 파트 부분에서 이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든지 이 문제 형태가 되면 저는 끊임없이 계속 피보나치 수열 형태로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빠르거든요. 됐습니까? 자, 제가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학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에 넣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요? 자, 계단을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올라가는 이런 방법. 자, 문자 이렇게 나열 형태 두 개를 줄여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줄여서 또 쓰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요. 계단 올라갈 때 요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거나 즉 AN 플러스 2 구할 때는 AN은 가지수에서 곧바로 두 계단씩 가는 거. 그 다음 여기 가지수에서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는 거. 요 두 개를 더하기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다. 자, 요 유도 절차 부분 정확히 잘 이해하셔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자, 1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져 있습니다. 오, f6은 7-f이다. 요거 좀 살짝 이렇게 써놓으면 진리를 됐습니다. 자, 1하고 6하고 대응해서 나온 결과 7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고 다음 커지면 커져라 하는 요건 뭐 중복조합에서 많이 보던 거군요. 중복조합 형태로 여기 갖다가 있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확실한 방법은 벤 다이그램입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자, 됐습니다. 1하고 6이 가서 대응돼서 나온 결과가 7 되는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1하고 6이 이렇게 대응될 때.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나 조건을 해야 되니까 크로스 되는 건 안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 3, 4, 5, 이 네 개는 어떤 숫자가 대응돼야 되죠? 또 같아도 되는 거니까 1하고 6이 대응돼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될 숫자 4개를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지면 결과를 얻었고요. 자, 다음은요. 1, 2, 3, 4, 5, 6 썼는데 대응될 숫자가 2하고 5 이렇게도 이제 7이 되죠. 자, 그럼 당연히 1은 2가 되겠고 6은 5가 되겠고요. 그 사이에 있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될 숫자 4개를 고르면 되겠고 또 있습니다. 1, 2, 3, 4, 5, 6 했는데 3하고 4 하하 1이
3되고 6이 4 이렇게 되면 그 사이 숫자는요. 와, 3, 4 중복을 해서 4개를 이렇게 막 선택해야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모두 더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니까 살짝 좀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 한번 좀 해볼까요? 6H4, 4H4에다가 2H4다. 자, 10의 9 컨비네이션 4에 8의 7 컨비네이션 4에 어떻게 되죠? 이건 6의 5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이 조금 길어지네요. 9, 8, 7, 6에 4, 3, 2, 1이다. 자, 8 지우면 되겠죠? 여기 2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63 곱하기 2 천천히 하지 뭐. 7, 6, 5 3, 2, 1 35 처리됐고 여긴 5 됐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얼마인가요? 126에다가 40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166까지 되죠. 자, 역시 함수 개수 구하게 되는 문제 형태가 되면 이게 조건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 건데, 이 조건 부분은 항상 이렇게 벤 다이그램,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조건을 메모하고 그 상태에서 다음에 주어진 조건, 중복조합이니까 아하 6개에서 중복을 합해서 대응될 숫자 4개를 골라낸다. 뭐 그 다음 뭐 똑같은 과정이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역시 함수 대응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문제에 필요한 부분 메모하는 이런 습관 들이면 조금 그래도 좀 쉽게 접근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8번 가볍게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32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과 같은 도형을 이루고 있다. 아름답군요. 전 P가 정삼각형의 변을 따라서 1초에 1만큼씩 이런 방향 알겠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P가 A를 출발해서 8초 이내에 B까지 도착하겠다. 그냥 가면 하나, 둘, 셋, 넷, 거의 5초에도 갈 수가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평이한 문제들이 쭉쭉쭉쭉 나오다가 드디어 만점 방지용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얼굴에. 자, 화살표 방향은 좀 모여서 자, 위 방향으로 가는 것을 A,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 이걸 이제 문자로 해서 A, B, C 이렇게 대처해서 이 문자 나열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아까도 좀 살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번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가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해서 나열.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 그냥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부분이 하나 사라지고 위로 갔다 내려왔다가 추가되면 이제 요게 이제 4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사라지면서 A 하나, B 하나가 이렇게 추가되는 이런 형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다 아이디어죠. 나열입니다. 그러면 6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 5, 30입니까? 여기까지는 계산 그냥 해놔도 되나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2개 사라지면 A, B, B 요게 또 마저 하나 더 사라져서 그러면 C, C, C 이렇게 처리해주면 요걸 또 나열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요 그럼 7 팩토리얼에 요건 2팩, 2팩, 3팩을 다 지워야 되네요. 그럼 7, 6, 5, 4 3팩은 지워졌고 그러면 2팩, 2팩 또 4 지워지고 와우 그럼 30에 7, 210이 됩니까? 가지수가 팍팍 느는데요.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속아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자, 나열이다. 으쌰. 그럼 어떻게 되면 8개, 3팩, 3팩, 2팩 이렇게 됩니까? 오, 이거 가지수 많은데 8, 7, 6, 5, 4까지 써지고 하나 지워졌고 그 다음에 3팩이니까 6 지워지고 2팩에 또 2 하나 또 소거해서 여기는 이제 10 처리가 되면 7, 8이 56이니까 560 이렇게 딱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1 더하기 30 더하기 210 더하기 560 딱 해주니까
770에 800, 801이 되네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신나라 끝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뭐 그냥 평범한 문제지 만점 방지가 안 되겠죠. 자,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거에 이게 A 3개, B 3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로 가는 것을 이제 윗방향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위로 가고 위로 가고 위로 가고 세 번 이거 갈 수 있나요? 이거 안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B를 먼저 간다고 해도 뭐 중간에 간다고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세 번이 가면 안 되죠. 물론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좀 가능하죠. 중간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이렇게 세 번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단독적으로 A가 3번, B가 3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즉 A, B가 막 섞이기 전에 뭐 왕창 3개 나오는 건 안 돼요. 요걸 좀 빼줘야 되는데 즉 A가 이렇게 3번 왕창 먼저 오거나 B가 아니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3번 이렇게 왕창 오는 건데 요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A가 먼저 3번 간다든지 B가 먼저 3번 간다든지 A 올 때 B 올 때 이제 곱하기 2해서 한 문자를 먼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나열들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C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할까요? 뭐 A가 3번 묶여 있을 때, 자, B가 혹은 뭐 3번 묶여 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죠.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이제 A 3개, B 3개가 나열돼 있을 때 틈들이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 7개의 틈에 중복을 허락해서 C가 2개가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C 근데 뭐 C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A가 윗방향으로 3번 연속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그림을 벗어나는 거죠. 자, 요게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9에 8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8, 2 곱하기 28 이렇게 되니까 56이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01에서 56을 빼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745가지가 되나요? 자, 제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제시한 이 아이디어 좀 그럴싸하죠? 자, 다시 한번 큰 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자,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은 화살표를 잠깐 이렇게 문자로 바꿔주면 문자의 나열로 판단하겠다. 자, 접근하는 아이디어 첫 번째 해결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8초 이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5번 곧바로 가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6번, 7번, 8번이니까 여기 이제 8초까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됐습니다. 그냥 나열에 가는 이런 부분들 그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극히 정상적인 거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3개가 되게 되면 와, 이런 A가 3번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벗어납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역시 3번 하면 벗어납니다. 그런데요, 위로 한번 간 다음에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외해야 될 부분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A가 왕창 3번, B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3번 연달아서 나온다든지 요건 이제 순서를 바꿔서 B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곱하기 2 처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3번 언젠가 나오겠죠. 자, 요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이제 이렇게 틈이 있다라고 해주고 그 틈에다가 이제 C가 들어가는 나열들이 이제 우리가 빼줘야 될 개수가 되는 거니까 자, 중복을 이렇게 2개 선택하는 요 가지수 요 아이디어 부분 자, 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처리한 이 아이디어 부분을 잘 기억해주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니까 이게 좀 그럴싸하지 이렇게 좀 생각하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뭐가 빼주지? 좀 쉽지 않은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설명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많은 학생들이 틀린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점 방지용 문제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9번은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는 그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어내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복습, 또 듣기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천천고 시험 문제 또 마지막 문제이기도 합니다. 천천고가 시험 문제를 좀
이번에 좀 평이하게 된 것 같네요. 아까 풀었던 19번, 요거 하이라이트 만점 방지용 문제 하나 제외하고는 좀 평이한 것 같습니다. 소수형 문제는 좀 어떨까요? 자, 이것도 부디 가벼운 문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문제 봅니다. A값, B값, C값이 이렇게 크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16. 와, 만족하는 해를 개수를 구하라. 중복조합 공부할 때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이게 이제 부정 방정식 형태가 되겠으면 중복조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의미 아닌 정수. 와, 이 부분이 이제 기본인데, 자,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자연수해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살짝 응용 문제에서 학습을 했는데 1보다 커야 되겠다, 2보다 커야 되겠다, 3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모양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를 어떤 형태로 하죠? X 플러스 1, B는 이퀄 Y 플러스 2, C는 이퀄 Z 플러스 3 이렇게. X에 0을 집어넣어도 A는 1이 될 수 있죠. 0을 집어넣어도 2는 될 수 있고 0을 집어넣어도 3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 패턴에 이제 맞춰가도록 이렇게 치환 형태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6이라는 이 숫자는 이 형태를 이제 치환하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G. 자, 1, 2, 3, 6을 빼니까 10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H,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13에 12 컨비네이션, 10은 12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럼 12, 11에 2 해주니까 자, 그러면 정답 66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다행히 좀 평이합니다. 평이하다고 하지만 중복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습. 근데 지금 아주 깊은 내용 정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중복조합의 기본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변형된 문제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는 이 절차가 이 문제의 풀이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 끝으로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차분 착실하게 이제 학습하게 되면 뭐 이정 천천고 시험 문제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게 좀 실력을 갖춰갈 수 있겠죠. 자, 물론 제 중간에 어려웠던 문제들 역시 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좀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